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충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여행이었는데요. 심지어 충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조차 뜬금없이 충주를 왜 가지? 하는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동생의 문자였습니다. 일주일 전 동생에게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링크 하나, 계명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링크였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아리송할 때쯤 이어진 동생의 메시지는 16일 날 여기 갈 거야. 이 한 문장이었는데요. 뭐 그냥 통보였던 거죠. 현실 남매를 증명하듯 저는 궁금증을 뒤로 하고 호기롭게 알았다 이렇게 세 글자 답장을 보내고 일주일 후 아침부터 비몽사몽 차에 실려서 이렇게 충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떠났던 충주 여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외로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충주 여행의 목적이었던 계명산 자연휴양림도 좋았지만 먹거리와 볼거리도 기대보다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량의 충주 여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번 충주 여행의 컨셉은 여유와 힐링이었습니다. 싱그러운 봄날, 화사한 햇살을 맞으며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에 생각 없이 끌려온 여행이라 더욱더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쫓기는 그런 여행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숙소도 자연휴양림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전체 여행 컨셉도 여유로운 힐링 여행으로 정한 건데요. 그래서 일부러 여행 일정도 널널하게 짰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아서 제가 여행 일정을 이렇게 대충 짠 건 절대 아닙니다.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널널하게 짠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저희 가족의 여행은 점심에 맛집 하나 들렀다가 오후에 여행지 하나 정도 방문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일찍 쉬고 아침에 둘레길 한번 걷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일단 저희 가족이 점심 맛집으로 선택한 곳은 고추장 송어라는 송어회 전문점으로 이곳은 생각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때마침 유튜버 풍자가 진행하는 맛집 탐방 방송에서 충주 맛집을 소개하더라고요. 진한 주황 빛깔의 그 송어회를 야채와 양념장에 비벼서 먹음직스럽게 한입 흡입하는 그 영상 속 풍자 모습에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수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연어도 그렇고 회도 그렇고 잘 먹지 않는데요. 심지어 송어는 실물을 볼 기회조차 없었고 먹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송어가 민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고기와는 좀 다르게 특유의 흙내가 있다고 하던데요. 냄새나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주 잠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나이 먹고 못 먹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직도 편식하면 어떻게 하냐. 폭풍 잔소리를 하시려고 해서 마지못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에는 송어의 정식 메뉴가 있어서 송어 정식을 시키면 송어 비빔회, 매운탕 그리고 밥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요. 양은 한 끼로 되게 든든했습니다. 송어 비빔에는 싱싱한 송어에 콩가루와 간마늘, 진한 양념장을 넣고 비벼 먹는데 양념장 맛이 좀 강했습니다. 특유의 흙내를 없애려고 양념도 좀 다양하고 간도 세다고 하더라고요. 송어 비빔회가 나오자마자 일단 양념장을 넣기 전에 송어회 한 점을 집어서 먹어보았는데요. 다행히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회처럼 느껴졌어요. 일반적인 회보다는 훨씬 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더 느껴지는 그런 회였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냄새가 안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서 양념장에 잘 비벼서 열정적으로 이게 흡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매운탕에 밥까지 말아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배가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매운탕은 육수가 정말 진했습니다. 오래 달인 사골국물을 마시면 그 입술이 이렇게 쩍쩍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매운탕을 먹는데 이 사골국처럼 입술이 붙을 정도로 진득하고 진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동생과 어머니는 매운탕에서 약간 흙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추어탕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추어탕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던 겁니다. 그동안 아무 냄새도 못 느끼고 추어탕을 먹어온 거죠. 제가 계속 무슨 냄새지?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동생이 비에 젖은 이끼를 뒤집으면 나는 냄새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흙 퍼먹고 자라서 흙내가 안 느껴지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같이 흙내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제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많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송어 비빔회와 매운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만족하는 평가였고요. 가격도 송어 정식 1인분에 10,000원으로 저렴해서 만족도가 훨씬 컸습니다. 충주에 들리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충주 여행을 와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어회를 처음 먹어본 것 이외에도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한 것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동굴 탐방입니다. 저는 눈이 많이 안 좋은데요. 심지어 야맹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주변 사물들도 흐리고 어렴풋해 보여서 주변이 어두울수록 혼자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동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굴 자체가 딱히 관심도 없을 뿐더러 가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도 자연휴양림 숙소 근처에 화록동굴이라고 유명한 동굴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방문하기 전에 사진과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LED 조명을 설치해 놓아서 내부가 정말 엄청 밝아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가 특별할 것 없는 동굴 탐방이 저는 꽤 재밌더라고요. 화록동굴은 사실 자연동굴이 아닙니다. 예전 옥을 캤던 옥광산이었는데요. 특히 일제시대 때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 고생하는 인부들과 장비들을 재현해 놓아서 생생함을 좀 더했고 광산 지형을 활용해서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꾸며놓은 포토스팟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안내 브로셔에는 총 18개의 스팟이 표시되어 있었고 관람 시간은 총 60분 정도였는데요. 스팟을 차례차례 돌아보면서 느낀 건 아이들이 참 좋아할 장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인어공주 캐릭터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조형물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았고요. 음악도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악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동심을 잃은 어른들은 동굴 끝으로 갈수록 좀 흥미를 점점 잃어가는데요. 흥미를 잃고 지쳐갈 때쯤 눈앞에 카약 체험을 만나게 됩니다. 동굴 속 인공호수에 2, 3인용 투명 카약을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정해진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체험인데요. 선비처럼 뒷짐지고 동굴을 걸으면서 여러 조형물들을 관람하다가 갑자기 노를 잡고 물길 따라서 제 맘대로 움직이는 그 카약을 운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쿵 저기 쿵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긴장되고 정신없고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빡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짧은 체험이었지만 절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화록동굴을 방문하신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실 때 카약 체험은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충주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숙소, 바로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번 여행의 시작이자 유일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같은 이름의 자연휴양림이 경북 안동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꼭 앞에 충주를 붙여서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충주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숙소에서 보는 충주호 뷰가 정말 일품입니다. 이 뷰 하나만으로도 힐링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요. 숙소에 들어서서 느낀 첫인상은 깔끔하다, 깨끗하다, 새 것이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자연휴양림 숙소를 방문하면 뭔가 오래된 그 농막? 시골 숙소 같은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이번 숙소는 그런데 많이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신축 건물을 추가로 짓기도 했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동생 말로는 예약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약 페이지를 무한으로 새로 고침하다가 결국 한 자리가 나와서 바로 예약을 했답니다. 저희 가족이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시기가 3월 중순쯤이었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참 안 좋았어요. 하늘이 꾸물하니 해걸음부터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법 쌀쌀해지기도 해서 난방과 외풍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였어요. 따뜻한 물도 직방으로 잘 나오고 바닥도 뜨끈뜨끈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오히려 방이 너무 더워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숙소 내부는 새로 지어진 건물 티가 확 날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했는데요. 벽과 천장이 모두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실내가 밝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숙소 문을 열었을 때 확 느껴지는 그 편백나무의 향이 포근함을 주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순수 나무 재질로 마감된 숙소는 을에 고기 기름 냄새가 배어 있어서 불쾌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눅눅한 느낌도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놀러 가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건 국룰이지만 그때 나오는 고기 기름과 냄새가 이 나뭇결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편백나무로 마감된 숙소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숙소는 그런 불쾌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리모델링 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영향도 있겠지만 주의사항 중에 숙소 내에서는 절대 고기를 굽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고기 굽지 말라는 경고문이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은 고기 굽지 말라는 문구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좀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걸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인테리어를 또 자세히 보니까 가구와 소품은 기본적인 것들로만 갖춰져 있었고요. 거실 겸 큰 방에는 TV가 놓여져 있었고요. 8인용 정도 되는 큰 상, 침대 하나 딱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주방에는 기본적인 주방 기구와 냄비, 후라이팬, 접시와 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이부자리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10명이 와서 자도 충분할 만큼 이부자리가 넉넉했습니다. 이곳저곳 만족스럽게 둘러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좀 당황했는데요. 자연휴양림은 세면도구뿐만 아니라 수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여분을 챙겨와서 사람답게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안 그랬으면 그 물로만 고양이 세수할 뻔했습니다. 숙소 주변에는 종댕이길이라는 둘레길이 있었는데요. 평소 등산이나 트레킹 같은 걷는 여행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이 종댕이길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충주호 수변을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 이 길을 걸었는데 길은 좀 험했지만 주변 풍경과 지형을 찬찬히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둘레길과 등산로 코스가 애매해서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없어지거나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험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림길에서 정말 많이 당황했는데요. 이정표나 안내판이 없어서 마을을 지나 숙소까지 돌아오는데 좀 한참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산길 지형에서는 스마트폰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만 믿고 표시된 등산로를 따라서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스마트폰에 표시된 제 위치가 충주 한가운데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 후 뭔 짓을 해도 이 GPS가 잘 작동을 안 했는데요. 그나마 자연휴양림 옆에 있던 마을 위치를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셔서 어렴풋이 보이는 마을로 열심히 걸어 내려와서 다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보다 길을 정말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길치라서 스마트폰 길 안내만 믿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두세 시간을 더 걸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또 아찔해지더라고요. 어찌됐건 저희 가족은 무사 귀환을 했고 아침 등산을 마치고 당연히 이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요. 와, 후후 불 새도 없이 라면 주발에 코를 박고 라면을 거의 흡입하다시피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진짜 순식간에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는데요. 과장 조금 더 못해서 라면 한 그릇에 1초 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욕심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난 봄 갑자기 다녀온 충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연 휴양림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이번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에서의 시간은 그런 제 여행 성향과 딱 맞아서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